자가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감. 여러분 인생의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자긍심이에요. 네, 그럼 당당해요. 그리고 입이 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감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입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건가요? 내 스스로 당당함. 텐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인데 이건 언제 생기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익이 되는 일.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난 이 일을 너무 잘 선택했어.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 그 다음에 비전.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 꿈! 드림. 꿈은 좀 추상적인 거지만 드림은 뭘까요? 비전. 이건 뭘까요? 조금 구체화한 것. 그리고 계획서가 나온 것. 이 정도? 그 다음에 시간까지 적어놓으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망상이 아니라. 저는 내년 6월에 반드시 알프스 산맥 트레킹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 비전, 목표. 버킷리스트도 좋아요. 이제 꼭 하고 싶은 일들. 저는 연수원 가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충주의 옹달샘이라는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도원 씨 있잖아요. 아침 편지 글을 올려주고 있는 분은 옹달샘이라는 연수원을 지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요즘 힐링 시대 있잖아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걷다가 얕은 산이에요. 한 2.5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걷게 해요. 그런데 징을 찡 하고 치면요. 그대로 멈춰라. 잠시 멈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거죠. 네. 비전. 여러분들 비전을 갖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일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현역으로 사십시오. 아까 피터 드로 교수 얘기하고, 이현영 교수 얘기하고, 김영석 교수 얘기하고, 박범신 소설가 얘기하고, 감성마을의 이회수 소설가 얘기하고, 김창환 씨 얘기하고, 세시봉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장희 씨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생 현역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을 놓는 순간, 네,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뒷방 노인네 취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생 일소를 놓지 말아라. 시작. 평생 일소를 놓지 말아라. 평생 현역으로 살아라. 평생 현역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강의 없는 날도 할 일이 많아요. 글 써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교환 만들어야 되죠. 비전. 네. 드림. 꿈을 놓지 마십시오. 네, 일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남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건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그리고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네. 레이저 같은 눈빛, 불 같은 눈빛. 이게 뭐예요? 내가 당당할 수 있을 때 그런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많은 우리 지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였죠? 보이스. 확신에 찬 목소리. 이 내공이 있을 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말씀하실 때 딱 들어보면 내공이 있으신 양반인지 아니면 더 단공질을 해야 되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이스. 확신에 찬 보이스. 그 다음에 제스처 말씀드렸죠. 제스처. 이게 뭐라고요? 내면에서 불고자 나오는 몸짓. 나의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나오는 이 제스처가 사람을 현혹시킨다?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말씀 안 드렸죠. 네. 포즈. 쉽. 알바 마스의 쉽.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유.
김명언.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봄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까닭은 여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가을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겨울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사랑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포즈 준 거거든요. 포즈. 말가마사의 시. 저한테 이제 스킬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컨텐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냥 각색의 분들이 오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까지 오시는 줄 아세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기로 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진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스피치의 가장 강력한 힘은 포즈입니다. 말과 말사의 쉼. 그래서 이 포즈를 받으면 스페이스. Love is space라는 말. Power is space. Leadership is space. 스페이스가 여지예요. 우리 영어 보고 나면 결론이 나는 영화가 있죠. 뭐예요? 예, 관객들한테 판단은 관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여지예요. 우리는 말할 때 또 하나 법칙 알려드릴게요. 결론을 딱 맺으려고 그래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나이가 많잖아,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결론을 꼭 맺어요. 근데 결론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상대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미 다 나왔어요, 통문에서. 그리고 답은 네가 정리해봐. 이거예요. 이게 기술이라고요. 그러면 뭘 느낄까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결론 냈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일을 시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토를 쫙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리해봐. 김과장. 그럼 정리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예요. 리더는 여지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야 됩니다. 다 혼자 채우려고 하면 반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지 주는 거. 여지하고 포즈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지가 있는 사람. 동양화를 그릴 때 남을 그렸어요. 여백이 멋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조 있는 음악도 묵음을 많이 사용해요. 막 재즈나 이런 거 너무 신나하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식한 음악을 들으면 중간중간에 묵음을 사용합니다. 삶에도 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전 여행을 굉장히 잘 못하지만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뿐만 아니라 저는 틈새.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고 됐어요. 저주파로 제가 30분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피로감이 오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자는지 몰라요. 시간 안 예측 안 돼. 제가 반이자에 15분, 그래서 30분, 5층을 했습니다. 5층. 한참 만에. 그리고 다시 운동 가서 샤워하고 오늘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여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짤막짤막한 삶의 휴지, 삶의 여지를 가는 것도 사는 방법의 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스는 뭘까요?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박형근님 하면 트렌드 마크가 있어요. 트렌드. 그죠? 저의 트렌드 마크는 흰머리였었어요. 제가 흰머리가 보이나요? 올해부터 염색을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30년간 흰머리로 흰머리 휘날리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 보시면 프레카드 걸려있잖아요. 거리에. 보시면 흰머리인데 왜 검정머리입니까? 염색했습니다.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트레이드 마크. 중요합니다. 트레이드 마크. 트레이드 마크를 사람들이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친구인데 지는 염색해놓고 나만 보면 머리 좀 빨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빨아 이대로 갈 거야. 네. 트레이드 마크. 자기만의 스타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노자와 21세기를 강의한 김용옥 교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김용옥 교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나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리더는 자기 스타일에 이제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이 뭘까요? 창의력. 아까 얘기했죠. 1 더하기 1은 2보다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보다 작아야 될 필요도 있죠. 혁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제가 특허청에 특허 출연을 3개 했어요. 작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자동차 실내가 바닥에 더러워질까봐 비닐을 깔거나 신문지를 깔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등산하고 나면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뭔가 깔고 타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회용 깔판을 특허를 냈어요. 특허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는가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근데 빨리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덤비지 말라는 말을 전 믿습니다. 느긋하게 만만히 정신을 가지고 하면 누가 저한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협업을 하자고 찾아오거나 어떤 돌파구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뜻이 있으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거든요. 제가 특허 출연했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스피치를 30년 했잖아요. 두 번째 특허가 뭐냐면 소리 질러봐. 헬멧이에요. 옛날에 음치 규정할 때 보면 양동이 씌워놓고 막 때리면서 소리 지르게 했잖아요. 그 원리에 소리 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리 지르면 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헬멧을 특허냈고 또 하나는 키높이 발언대입니다. 그 발언대를 집에 갖다 놓으시면 문화가 바뀌어요. 아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 발언대에서 용돈 달라고 해야 되고 시정을 아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발언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유머 격진대회를 합니다. 가족 간에. 그래서 3살, 4살, 5살, 7살 아이들 얘기입니다. 아니면 직장 내에서 로비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회의실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언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할 때 발언대에서 그러니까 발언대에서 건의하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키높이 발언대. 그리고 학교에서는 졸업이 올 때 뒤에서 이제 서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다목적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험 정신을 가지면 뭐가 나오나요? 창의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과시욕. 적당한 과시욕. 우리 큰 차를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 비난했어요. 주제 외제차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외제차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그죠? 왜 외제차 타기를 원하시죠? 과시하고 싶어서. 왜 염색을 했을까요? 과시하고 싶어서. 따라서 합니다. 과시욕을 비난하지 맙시다. 시작. 과시욕은 성장의 도화선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과시욕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신비감. 아까 스피치와 연애와 인생은 같다. 첫 번째가 뭐냐? 상대중심. 아직은 저도 저중심이에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상대 중심이 되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변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돼요? 결론, 바뀐 거.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야 돼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상대 중심으로. 일이 풀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